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도 온라인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잘 듣고 계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몇몇 학생분들과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4주차 강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주차 강의를 듣고 있다는 학생분도 계시고, 자기가 경영을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건물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왜 경영을 배워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경영은 모든 일에 다 포함이 된다.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는 경영이란 걸 해야 한다. 경영이라는 게 대표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미용에서는 이 고객 관리도 경영의 한 분야가 되는 거죠. 자, 경영 왜 배워야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샵을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샵이 아니라더라도 건물주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건물을 잘 나갈 수 있는지, 전세가 잘 나갈지, 매매가 잘 나갈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자, 모든 것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 포함이 되는 게 경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을 배워야 한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찔리는 학생들 몇몇 있죠? 자, 그러니 경영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어디에 직원으로 속하든 어디에 대표자가 되든 다 해야만 하는 업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피드백이 바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3주차 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마케팅으로 왔다라고. 자, 요번에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고객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고객 관리가 어떤 걸 고객 관리라고 하고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우겠지만 고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배울 거예요. 자, 내용이 1, 2, 3, 4주차에 비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온라인 강의에서 쉬운 걸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매번 확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서술형 문제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퀴즈 되게 쉽게 내드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서술형 문제로 변형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서술형으로 퀴즈를 대체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리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주차예요. 자, 여기 5주차인데 아직까지 5주차를 수업을 안 들었다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기간 두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강의를 듣는 기간을 변경시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 집에서 편하게 듣는다고 너무 늘어지시면 안 돼요.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 그 주수에 맞게 강의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매주 들어야 할 강의 주차 맞춰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고객을 어떤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느냐. 자, 경제에서 창출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개인이나 가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통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을 말한다. 자, 그래서 돌아볼 고, 손, 객 해갖고 돌아보다 사방을 둘러보다 이런 고와
손님, 붙이다, 의탁하다, 한자리에서 공경을 받는 사람. 그래서 고객이라고 한다. 돌아보고 뭔가를 공경을 받고 하는 사람. 기업과 교환의 대상이자 주체이다. 기업에서 아모레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걸 누가 사가요? 이걸 사가는 사람. 이 사람을 고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사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 여러 번의 구매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니 우리는 고객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구매한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고요. 반복 구매가 없는 고객은 그냥 고객이 아닌 구매자로 얘기한다. 자,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람은 고객이라고 하지만 접촉이나 반복 구매가 없는 사람은 그냥 구매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게스트, 초대받은 손님, 그 다음에 커스토머, 단골 손님, 컨슈머, 소비자, 이렇게 고객이라는 단어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객이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접촉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구매자라고 한다. 자, 그러니 우리 왜 매장 같은 데에서 보면 이렇게 고객 분류를 나눠놓고 있죠. 그래서 뭐 실버, 그 다음에 골드,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해서 이렇게 구매해 놓고 고객의 층을 분류해 놓고 얘는 10% 할인, 20% 할인, 30% 할인 다 다르죠. 그리고 첫 구매 고객에게는 이런 할인 혜택을 적용해 주지 않죠. 왜냐면 한 번 구매한 사람은 거기에 고객이 아닌 단순 구매자니까. 그래서 구매자들에게는 혜택이 없지만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혜택을 주죠. 그래서 이게 고객과 구매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현대 마케팅 측면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요. 자,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구매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 구매 승인자는 구매자가 구매하는 걸 허락하는 사람. 그래서 왜 엄마랑 같이 쇼핑 가면 엄마 카드 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구매 승인자가 되는 거죠. 자, 구매 영향자는 구매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러니 뭐 매장에 직원분들이 뭐 옷을 골랐을 때 예쁘네요, 이게 어울려요, 저게 어울려요 해서 구매 영향자가 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가치관, 친구가 구매 영향자가 되겠죠. 그래서 옆에 친구가 야, 이거 너한테 어울려, 안 어울려, 이거 사, 저거 사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구매 영향자. 구매 승인자는 엄마, 구매하는 거, 돈을 내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 그리고 구매자는 내가 되겠죠. 물건을 사는 사람. 자, 그래서 보면 자, 예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미용은 예전에 수요가 훨씬 더 많았다, 공급보다. 그래서 미용실을 오픈만 했다 하면 다 돈을 벌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전엔 고객은 봉이었어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었고, 자, 그래서 생산지향적 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짐으로 인해서 고객은 곧 소비자다. 그러고 지금은 어때요? 공급이 훨씬 더 많죠. 똑같은 원피스라 하더라도 생긴 게 똑같은 원피스를 여러 군데에서 팔고 있죠. 그래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할인폭을 넓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택배비를 안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야? 고객은 왕이다. 신속한 고객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예전엔 고객이 봉이었지만 지금은 고객이 왕이다. 왜냐면 한 가지 상품을 여러 군데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니 소비자는 자신에게 하나라도 이득이 되는 곳에서 물건을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왕이다 라는 개념이다. 자, 공간적 개념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요. 고객이라는 말은 동일하지만 외부, 밖에 있냐, 내부, 안에 있냐에 따라 고객의 의미가 다르다. 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받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가 되겠죠. 우리 매장에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은 외부 고객, 내부 고객은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그래서 외부 고객이냐, 내부 고객이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보면 내부 고객은 뷰티 살롱에 근무하는 상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미용실 안에 있는 스텝, 디자이너, 원장님, 실장님, 테라피스트 모든 직원을 말하고요. 자, 외부 고객은 자, 뷰티 살롱을 찾아와서 화장품이나 테크닉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할 예정이 고객.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살롱에 우리 매장에 뭐 제품을 구입하러 오든지 아니면 뭐 마사지 혹은 머리를 하러 오든지 하는 분들을 외부 고객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중간 매개 고객은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사이에서 매개하는 역할, 협력업체 관계자, 그래서 화장품이나 기계, 기타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교육부 직원이 대표적인 중간 고객이다. 자, 고객 성향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우리는 앞에서 공간에 따라 분류를 해서 내부냐 외부를 분류를 했고요. 성향에 따라 분류를 해야 돼요. 자, 성향에 따라 보면 경제적 고객과 윤리적 고객, 개인적, 편의적 고객. 자, 경제적 고객은요. 고객 자신이 뷰티 살롱에 투자한 돈이나 시간 및 노력 등에 대비해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대부분이 요렇죠.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지만 15,000원, 20,000원의 효과를 보길 원하죠. 내 돈을 지불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길 원하는 사람을 경제적 고객. 자, 윤리적 고객은요. 자, 뷰티 살롱의 윤리적 행동에 비중을 크게 둔대요. 그래서 신뢰적이고 윤리적인 살롱을 선호한다. 그러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샵, 매장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뢰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어떤 거다?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거, 믿음이 생겨야 신뢰가 쌓이겠죠. 근데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자, 개인적 고객. 자, 뷰티 살롱에서 제공되는 테크닉이나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살롱보다는 본인 자신에게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선호한다. 자, 그래서 요즘은 피부관리실에서는 대부분 1:1 서비스 혹은 맞춤 서비스를 진행을 해요. 왜냐면
피부가 20대, 30대, 40대라고 하더라도 피부가 어때요? 다 다르다. 왜 다르다? 하는 직업이 다르고요. 그죠? 직업이 달라요. 그래서 따뜻한 데서 일을 하느냐, 찬 데서 일을 하느냐, 사무직을 하느냐, 외부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음, 숙면 시간이라든지, 수면 시간이나 아니면 음식 섭취,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피부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피부에 맞춰 1대1 서비스를 진행한다. 자, 이거는 관리실 입장이에요. 피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고객님한테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건 뭐다? 본인을 특별하게 생각해 줬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입장이 달라요. 샵에서는 말 그대로 다 고객의 피부, 고객의 헤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샵에서는 모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고요. 고객은요. 내가 남들과 다른 걸 받길 원한 거죠. 남들에게 누구나 똑같이 해주는 거 말고 내가 여기 단골이니까 내가 여기 꾸준히 오래 다녔고 1년 다녔고 내가 여기 실장님을 아니까 나에게 조금 더 다른 걸 해주길 원하는 거 그게 개인적 고객이다. 자, 서비스가 누구나한테 동일할 수 없다. 자, 왜냐면 고객들의 성향이 다 다르죠. 그러니 성향에 맞춰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나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죠. 미용실에 갔을 때 말을 걸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미용실 처음에 가서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을 때 저는 말 많이 안 하는 디자이너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런 디자이너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맞춤식 서비스, 당연히 헤어 상태가 다르고요.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 관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에게만 해주는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을 개인적 고객이라고 한다. 자, 편의적 고객은 다른 요인들보다 편의성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성이 충족이 되면 추가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 편의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편의점에서 물건을 쉽게 사듯이 편리한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교통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차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10분이 걸리는 곳과 1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근데 여기는 커트를 하는데 12,000원이고요. 여기는 커트를 하는데 15,000원이야. 그럼 어디 갈 것 같아요? 여기 갈 거예요? 여기를 대부분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10분을 걸어가느니 그냥 1분 만에 걸어가겠다는 거지. 3,000원 커피값이잖아요. 걸어가는 동안 더워서 커피 한 잔 사 먹느니 빨리 가서 그냥 여기서 커피를 먹겠다 이거죠. 그런 편의성. 주차도 마찬가지죠. 갔는데 차를 댈 곳이 없어. 만약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주차 요금이 5,000원이 나온다.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여기를 가게 되겠죠. 그러니 헤어 가격 커트하는 게 3,000원이 더 비싸지만 난 주차 요금 5,000원을 내느니 여기를 가겠다. 헤어 요금 3,000원을 더 지불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이 없어야겠죠? 대기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세 번째, 프라이빗한데. 자, 뭐냐면, 자, 찾기 쉬워야 되고요. 내가 예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내 순서에 맞춰 바로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내가 쉬러 간 공간에서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관리를 받는다라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항상 가던 데를 가는 이유가 편하니까. 그죠?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하는지, 어떤 관리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편의성. 그래서 단골 고객, 충성 고객 이런 고객들은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고요. 그죠? 맞춤식 서비스를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언가를 더 말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서 그 매장을 찾게 된다. 자, 그러한 편리성을 따지는 고객이 편의적 고객이다. 자, 관계 진화적 관점에서 이한 분류를 보시면요. 자, 잠재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은 기업에 관심이 없는 고객. 그리고 가망 고객은 기업에 관심은 있는데 뭔가 아직 구매는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은 처음 거래를 한 고객. 기존 고객은 2회 이상 반복 구매한 고객. 충성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고객이다. 자, 그래서 왜 우리 쇼핑몰 같은 데에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면 첫 구매, 뭐 10,000원 할인, 쿠폰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니 이건 누굴 위한 거예요? 잠재 고객을 위한 거죠? 처음 구매하면 10,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을 오늘 구매를 하면 20% 할인. 자, 장바구니에 일단 우리 회사에 상품이 관심이 있어서 담아는 놨어요. 근데 아직 구매는 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장바구니 상품을 오늘 구매하시면 20% 할인해 드립니다 하는 건 가망 고객인 거죠. 자, 신규 고객은 처음 거래를 했으니 다음번 거래 때 뭐 10% 할인, 추가 할인을 해준다든가 하는 쿠폰들을 발행을 하죠. 그 다음에 기존 고객과 충성 고객들한테는 왜 가면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등급별로 얘는 올 때마다 10%, 얘는 올 때마다 20%, 얘는 올 때마다 30%의 할인을 적용해주는 등급을 정해놓고 있죠. 이것들은 기존 고객과 충성 고객을 위한 할인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을 이렇게 고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품을 아직 구매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고객. 그때 우리한테 신규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 끌어당겨야 하는 고객인 거죠. 자, 가망 고객. 일단 관심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 거래를 하진 않았다. 신규 고객, 그 관심이 거래로 처음 이루어진 사람. 기존 고객은 우리랑 2번, 3번 거래를 반복 구매를 한 사람. 충성 고객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골이라고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구매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고객이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자, 우리 요번 시간에는 고객에 대해서만 알아봤어요. 자,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고객의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요 고객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어려운 건 없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고객들의 심리,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집중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수업을 조금 잘라서 설명을 좀 길게 하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말도 웬만하면 천천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혹시 수업을 듣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땐 핸드폰 번호 알려드렸죠? 문자로 주시거나 카톡으로 주시는 게 빨리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퀴즈 푸시고 저희는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